20년 전 아들을 잃고 은퇴한 형사 한서준. 평범한 카페 사장으로 살아가던 그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온다. 옛 선배의 결혼식 초대,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신랑의 목에 걸린 낡은 나침반 목걸이. 과연 서준은 20년 만에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을 수 있을까? 가족의 진실과 권력의 음모가 얽힌 감동 드라마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요한 카페, 흔적처럼 남은 과거. 오전 8시. 카페 문을 열며 한서준은 깊숙이 숨을 들이쉬었다. 원두 향기가 코끝을 스쳐 지나간다. 20년째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여전히 낯설다. 또 잠을 제대로 못 잤구나.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서준은 쓴웃음을 지었다.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다. 50대 중반이 되니 몸이 예전 같지 않다. 하지만 정작 괴로운 건 몸의 피로가 아니었다. 매일 밤 찾아오는 그 꿈 때문이었다. 아빠 나침반 고장 났어요. 6살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서준은 고개를 저으며 에스프레소 머신을 켰다. 기계음이 카페 안을 가득 채웠다. 첫 번째 손님이 들어왔다. 은정아였다. 50대 초반의 단정한 여성. 지난 몇 년간 거의 매일 아침 이곳을 찾는 단골이었다. 사장님, 오늘도 일찍 여셨네요. 은정아는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인사했다. 하지만 서준은 그녀의 눈빛에서 묘한 기색을 느꼈다.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듯한. 네, 일찍 일어나는 버릇이 있어서요. 서준은 아메리카노를 내리며 대답했다. 증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바라보며 문득 생각에 잠겼다. 형사 시절의 습관이었을까? 사람들의 표정을 읽는 것. 은정아도 예외는 아니었다. 사장님은 가족이 있으신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서준의 손이 멈췄다. 커피잔이 살짝 기울어졌다.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냥요. 이렇게 혼자 카페를 운영하시니까. 은정아는 잔을 받아들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준은 잠시 망설였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가슴이 메어왔다. 예전엔 있었어요. 짧은 대답이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다. 은정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 인연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돌고 도는 법이더라고요. 무슨 뜻이세요? 서준이 물었지만 은정아는 미소만 지었다. 그냥 하는 소리예요. 커피 맛있게 마실게요. 은정아가 자리로 돌아간 후 서준은 혼자 남았다. 카페 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오전 시간대라 손님이 많지 않았다. 서준은 카운터 뒤 책상으로 걸어갔다. 서랍을 열었다. 가장 아래 칸에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아들과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 아들의 목에는 작은 나침반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돌아올 집은 언제나 있다. 나침반 뒷면에 새겨진 문구였다. 서준이 직접 새겨 넣은 글씨. 아들의 6번째 생일 선물이었다. 그날 밤 아들은 사라졌다. 집 앞 놀이터에서 놀고 있다가 갑자기. CCTV도 없던 시절이었다. 목격자도 없었다. 단서라곤 떨어져 있던 나침반 목걸이뿐. 서준은 사진을 가슴에 눌렀다. 20회가 흘렀지만 여전히 아픈 상처였다. 형사로서 수많은 사건을 해결했지만 정작 자신의 아들은 찾지 못했다. 그 죄책감이 그를 경찰에서 떠나게 만들었다. 문득 전화벨이 울렸다. 낡은 유선 전화였다. 서준은 사진을 서랍에 넣고 수화기를 들었다. 네, 서준 카페입니다. 서준아, 나다. 강지호야.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였다. 서준의 옛 선배. 함께 형사 생활을 했던 동료. 선배님, 안녕하세요.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하다. 부탁이 하나 있어서. 강지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섞여 있었다. 서준은 직감적으로 느꼈다. 뭔가 중요한 일이구나. 무슨 일이세요? 결혼식에 같이 가자. 내 오래된 빚이 있어서 말이야. 결혼식이요? 서준은 의아했다. 은퇴한 지 오래된 자신을 결혼식에 데려가겠다니. 재벌가 결혼식이야. 좀 복잡한 사연이 있다.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하자. 전화를 끊은 후 서준은 창밖을 바라봤다. 가을 햇살이 유리창에 부딪혀 반짝였다. 문득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려는 듯한. 은정화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빈잔을 카운터에 놓으며 말했다. 사장님,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그냥요. 오늘따라 카페 분위기가 달라 보여서. 은정화는 문을 열며 뒤돌아봤다. 때로는 운명이 우리를 부르기도 하잖아요. 피하려 해도 피해지지 않는. 문이 닫히자 서준은 혼자 남았다. 다시 서랍을 열어 사진을 꺼내봤다. 아들의 환한 미소. 목에 걸린 나침반. 혹시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강지호의 전화. 은정화의 이상한 말들. 모든 게 우연일 수도 있지만 형사 출신의 직감이 속삭였다. 뭔가 시작되고 있다고. 서준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다. 내일 강지호를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이 두근거렸다. 다음 날 오후. 서준은 강지호와 시내 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60을 넘긴 강지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예리한 눈빛은 그대로였다. 오랜만이다, 서준아. 강지호가 커피잔을 들며 말했다. 목소리에 미묘한 떨림이 있었다. 서준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선배님도 많이 늙으셨네요. 너도 마찬가지야. 카페 사장 생활이 편한가? 강지호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표정은 진지했다.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결혼식이라니. 민우진이라는 놈의 결혼식이야. 재벌 3세지. 한국에서 손꼽히는 대기업 후계자. 강지호는 담배를 꺼내려다 멈췄다. 금연 카페였다. 그런 사람 결혼식에 왜 저를? 복잡한 사연이 있어. 20년 전 일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서준의 심장이 빨라졌다. 20년 전이라면 아들이 사라진 바로 그때. 무슨 소리세요? 확실하지 않아. 그냥 직감일 수도 있고. 하지만 내가 봤으면 하는 사람이 있어. 강지호는 핸드폰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정장을 입은 젊은 남성의 모습. 잘생긴 외모에 당당한 자세. 민우진이야. 올해 29. 어떤 생각이 드나? 서준은 사진을 뚫어져라 바라봤다. 묘한 기시감이 들었다.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다. 잘 모르겠어요. 일단 가보자. 내 직감이 틀렸으면 그냥 결혼식 구경하고 오는 거야. 강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선배님, 도대체 무슨 일인지 말해주세요. 서준이 다급히 물었지만 강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내일 보면 알게 될 거다. 결혼식 당일. 서준은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었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긴장감을 느꼈다. 이상하게 가슴이 뛰었다. 강지호가 운전해온 차에 올라탔다. 목적지는 서울 강남의 유명한 웨딩홀이었다. 차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다. 선배님, 정말 아무것도 말해줄 수 없나요? 곧 알게 될 거야. 참을성을 가져라. 강지호의 표정이 경직되어 있었다. 뭔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았다. 웨딩홀에 도착했다. 화려한 외관이 눈에 들어왔다. 높은 천장과 대리석 기둥들. 입구에는 신랑 신부 사진이 크게 걸려 있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서준이 감탄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편했다. 이런 화려함이 낯설었다. 평범한 카페 사장에게는 너무 거창한 세계. 입구에서 하객들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보였다. 모두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다. 서준은 자신의 낡은 양복을 의식하며 움츠러들었다. 괜찮다. 당당하게 가자. 강지호가 서준의 어깨를 두드렸다. 함께 웨딩홀 안으로 들어갔다. 홀 내부는 더욱 장관이었다. 수백 개의 테이블이 정렬되어 있었고 천장에는 화려한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다. 하객들의 옷차림도 범상치 않았다. 저기 앉자. 강지호가 뒤쪽 테이블을 가리켰다. 조용히 관찰할 수 있는 자리였다. 서준은 주변을 둘러봤다. 정치인으로 보이는 사람들, 기업인들, 연예인까지. 정말 대단한 결혼식이었다. 신랑이 얼마나 대단한 집안인지 알겠네요. 그래. 한국 재벌 중에서도 손꼽히는 집안이야. 민우진은 그 집의 유일한 후계자고.
강지호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식이 시작되기 전 신랑 신부가 하객들에게 인사를 다녔다. 멀리서 민우진의 모습이 보였다.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 웃는 모습이 자연스러웠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했다. 서준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민우진의 걸음걸이, 말하는 모습, 웃는 방식까지.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이 강해졌다. 선배님, 저 사람. 잠깐만. 조금만 더 기다려봐. 강지호가 서준의 말을 막았다.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다. 신랑 신부가 점점 가까워졌다. 드디어 서준이 앉은 테이블 근처까지 왔다. 민우진이 고개를 돌려 서준을 바라봤다. 그 순간이었다. 서준의 전신에 전율이 흘렀다. 민우진의 얼굴에서 아들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20해 전 그 6살 아이가 자라서 이런 모습이 되었을 것 같은.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다. 단지 느낌일 뿐. 서준은 자리에 앉은 채 민우진의 모습을 계속 바라봤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식순이 진행되면서 서준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다.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강지호가 무언가 알고 있는 걸까? 선배님, 도대체. 식이 끝나면 얘기하자. 지금은 좀 더 지켜봐. 강지호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흘렀다. 서준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민우진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혹시 놓친 단서가 있을지 모르니까. 결혼식이 점점 클라이맥스를 향해 갔다. 서준의 심장 박동도 함께 빨라졌다. 드디어 신랑 민우진이 단상에 올랐다. 하얀 턱시도를 입은 그의 모습이 조명을 받아 빛났다. 서준은 숨을 멈춘 채 그를 바라봤다. 민우진이 하객들을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때였다. 턱시도 안쪽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 목걸이였다. 서준의 눈이 그 목걸이에 고정됐다. 낡은 금속 재질에 작은 나침반이 달려 있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저건. 서준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강지호가 그의 어깨를 꽉 잡았다. 조용히 해. 확실히 보자. 민우진이 신부에게 반지를 끼워주며 몸을 숙였다. 그 순간 목걸이가 더 선명하게 보였다. 틀림없었다. 서준이 아들에게 선물했던 바로 그 나침반 목걸이.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20년 전 그날 밤 놀이터에서 발견했던 목걸이. 아들이 마지막까지 목에 걸고 있던 바로 그것. 선배님, 저 목걸이. 알고 있어. 그래서 널 데려온 거야. 강지호의 목소리에 무거운 감정이 실려 있었다. 서준은 민우진을 뚫어져라 바라봤다. 얼굴 형태, 눈썹 모양, 입술 라인. 모든 게 아들과 닮아 있었다. 성인이 된 모습으로 변해 있지만 분명히 그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혼란스러웠다. 기쁨과 충격이 동시에 밀려왔다. 정말 아들일까? 아니면 단순한 우연일까? 민우진의 어머니로 보이는 여성이 축사를 위해 나섰다. 최나경이었다. 화려한 한복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이 어딘가 어색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진이가 좋은 신부를 만나서 최나경이 말하던 중 시선이 서준에게 머물렀다. 그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분명히 동요하고 있었다. 서준도 최나경과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눈빛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죄책감 같은 것이 섞여 있었다. 저 여자가 뭔가 알고 있어요. 서준이 강지호에게 속삭였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지금은 성급하게 행동하면 안 돼. 최나경의 축사가 끝났다. 그녀는 자리로 돌아가면서도 계속 서준을 의식하는 것 같았다.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식이 진행되면서 서준의 마음은 점점 확신으로 기울었다. 민우진의 모든 행동, 표정, 심지어 웃는 방식까지도 아들과 닮아 있었다. 특히 민우진이 신부와 케이크를 자르는 순간 보인 왼손잡이 습관. 서준의 아들도 왼손잡이였다. 우연치고는 너무 많은 일치점들. 선배님, 확신이 서요. 저 사람이 제 아들이에요. 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진정해. 아직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강지호의 표정도 심각해져 있었다. 그 역시 같은 생각인 것 같았다. 식이 끝나갈 무렵 민우진이 다시 하객들에게 인사를 돌았다. 이번에는 서준이 앉은 테이블까지 직접 왔다.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우진이 정중하게 인사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확실했다. 눈매, 코 모양, 심지어 목소리의 톤까지. 분명 아들이었다. 서준은 일어나 민우진과 악수했다. 그의 손을 잡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20년 만에 아들의 손을 잡는 느낌. 축하합니다. 서준이 간신히 말했다. 목이 메어 제대로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민우진이 서준을 유심히 바라봤다. 뭔가 낯익다는 표정이었다. 혹시 어디서 뵌 적이 있나요? 아니요. 처음 뵙습니다. 서준은 애써 담담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내심으로는 소리치고 싶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민우진이 다른 테이블로 가자 서준은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강지호가 물을 한 잔 건넸다. 마셔. 진정해야 해. 선배님, 제가 미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제 아들이에요. 알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조심해야 해. 상대가 재벌가야. 강지호의 말에 서준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렇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 만약 정말 아들이라면 지난 20년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식이 모두 끝났다.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서준과 강지호도 웨딩홀을 나왔다. 주차장에서 강지호가 담배에 불을 붙였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이제 말해주세요. 선배님이 알고 있는 모든 걸. 서준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배어 있었다. 20년 전 내 아들이 사라졌을 때 소문이 있었어. 재벌가에서 아이를 데려갔다는. 왜 그때 말해주지 않았어요? 증거가 없었거든. 그리고 너무 위험한 상대였어. 하지만 오늘 확인했지. 저 목걸이를 보고. 강지호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서준은 웨딩홀을 다시 바라봤다. 안에서는 아직도 축하 인사가 이어지고 있었다. 그 속에 자신의 아들이 있었다. 20년 만에 찾은 아들이. 되찾을 거예요. 제 아들을. 서준의 눈빛이 결의에 차 있었다. 긴 기다림이 끝나고 이제 진짜 시작이었다. 결혼식이 끝난 지 사흘이 지났지만 서준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매일 밤 민우진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나침반 목걸이와 함께. 새벽 4시. 서준은 침대에서 일어났다. 식은땀이 등을 적시고 있었다. 또 그 꿈을 꿨다. 6살 아들이 울면서 자신을 부르는 꿈. 아빠, 나 여기 있어요. 왜 찾지 않아요? 꿈속에서 아들은 항상 같은 말을 반복했다. 서준은 달려가려 하지만 발이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절망감이 몰려왔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다.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지만 답답함은 가시지 않았다. 창밖을 바라보니 아직 어둠이 깔려 있었다. 카페에 일찍 나갔다. 평소보다 2시간이나 빨랐다. 하지만 집에 있을 수가 없었다. 계속 생각만 하고 있으니 미칠 것 같았다. 원두를 갈며 생각에 잠겼다. 정말 민우진이 아들일까? 확신과 의심이 계속 교차했다. 20년이란 시간이 사람을 얼마나 바꿔놓을 수 있을까? 오전 7시. 평소보다 일찍 나온 은정화가 들어왔다. 사장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요즘 잠을 못 주무시는 것 같던데. 은정화의 목소리에 걱정이 섞여 있었다. 그냥 일찍 일어나는 버릇이 있어서요. 서준은 아메리카노를 내리며 대답했다. 하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표정이 많이 안 좋아 보여요. 아니에요. 별일 없어요. 서준은 서둘러 부인했다. 은정화에게 털어놓을 수는 없었다. 너무 황당한 이야기였으니까. 오후가 되자 강지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오늘 저녁에 만나자. 할 얘기가 있어. 어디서요? 예전에 자주 가던 선술집. 아직 있더라고. 강지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무거웠다. 저녁 8시. 오래된 선술집에서 강지호와 마주 앉았다. 이곳은 둘이 형사 시절 자주 찾던 곳이었다. 15년 만에 다시 온 거였다. 소주 한 병 주세요.
강지호가 주문했다. 예전과 달라진 게 없었다. 낡은 테이블, 오래된 메뉴판, 시끄러운 손님들. 선배님, 그때 소문이 정확히 뭐였어요? 소주잔을 기울이며 서준이 물었다. 재벌가에서 아이가 필요했다는 거야. 상속 문제 때문에. 강지호는 잔을 비우며 말했다. 상속 문제요? 최나경이 불임이었거든. 근데 재벌가에서는 후계자가 꼭 필요했어. 그래서 강지호의 말이 끝나지 않았지만 서준은 이해했다. 끔찍한 추측이었다. 그럼 우진이는 정말 제 아들일까요? 가능성이 높아. 나이도 맞고 외모도 그렇고. 특히 그 목걸이. 강지호가 소주를 다시 따랐다. 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어. 20년이 지났잖아. DNA 검사를 할 수도 없고. 왜요? 상대가 재벌가야. 함부로 접근했다가는 오히려 우리가 위험해져. 강지호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요. 제 아들이에요. 서준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배어 있었다. 알아.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해. 성급하게 움직이면 안 돼.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술을 마셨다. 과거 이야기들이 오갔다. 함께 수사했던 사건들, 잡았던 범인들. 하지만 결국 화제는 아들 이야기로 돌아왔다. 그때 내가 더 열심히 찾았어야 했는데. 강지호가 후회스러워했다. 선배님 잘못이 아니에요. 저도 못 찾았는걸요. 넌 아버지였잖아. 정신이 없었을 거야. 나라도 도와줬어야 했는데. 알코올이 오른 강지호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다. 그래서 이번에는 끝까지 도와줄 거야. 내 아들을 찾는 일. 고마워요, 선배님. 서준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준은 천천히 걸었다. 술 기운도 있었지만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 정말 민우진이 아들일까? 만약 그렇다면 지난 20년간 어떻게 살았을까? 자신을 아버지로 기억하고 있을까? 아파트 앞에 도착해서도 한참을 서 있었다.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문득 아들과 함께 별을 보며 나침반 사용법을 가르쳤던 기억이 떠올랐다. 아빠, 이 나침반으로 집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럼 어디서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어. 나침반이 길을 알려주거든. 그럼 아빠가 없어도 집에 올 수 있겠네요? 6살 아들의 천진한 목소리. 그때는 그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 서준은 주먹을 꽉 쥐었다. 이번에는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20년 만에 찾은 단서를 헛되이 할 수는 없었다. 집에 들어가서도 잠이 오지 않았다. 서랍에서 아들의 사진을 꺼내봤다. 민우진과 비교해봤다. 닮은 점들이 하나씩 보였다. 새벽까지 사진을 들여다보며 서준은 확신을 굳혔다. 분명 아들이다. 이제 어떻게 접근할지 방법을 찾아야 했다. 휴대폰을 들고 민우진에 대해 검색해봤다. 재벌 3세, 해외 유학 경험, 경영학 전공. 화려한 이력들이 쭉 나열되어 있었다. 하지만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었다. 마치 의도적으로 숨긴 것 같았다. 이것도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었다. 동이 트기 시작했다. 서준은 창문을 열고 찬 공기를 마셨다. 긴 밤이 끝나가고 있었다. 이제 행동에 나설 때였다. 일주일 후, 서준은 최나경의 일정을 파악했다. 매주 목요일 오후 강남의 한 카페에서 친구들과 만나는 것을 알아냈다. 사설탐정 출신의 지인에게 부탁한 결과였다. 목요일 오후 2시. 서준은 그 카페 근처에서 기다렸다. 최나경이 혼자 나올 때까지 기다릴 작정이었다. 3시 반. 드디어 최나경이 홀로 카페에서 나왔다. 친구들보다 먼저 자리를 뜬 것 같았다. 서준은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갔다. 실례합니다. 최나경이 뒤를 돌아봤다. 서준을 보자 얼굴이 굳어졌다. 결혼식에서 본 그 사람. 누구세요?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였다. 잠깐 얘기할 시간 있으신가요? 중요한 일이에요. 저는 모르는 분과 얘기할 게 없어요. 최나경이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서준이 앞을 막았다. 민우진에 관한 얘기예요. 그 말에 최나경의 발걸음이 멈췄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라고요? 조용한 곳에서 얘기하죠. 여기서는 곤란하죠?
서준은 주변을 살펴봤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거리였다. 최나경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근처 호텔 라운지로 가요. 10분 후 조용한 호텔 라운지에 앉았다. 최나경은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었다. 도대체 뭘 원하시는 거예요? 민우진의 목에 걸린 나침반 목걸이 말이에요. 서준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최나경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그게 뭔 상관이에요? 그 목걸이는 제가 제 아들에게 선물한 거예요. 20년 전에. 최나경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커피잔을 들여다 놓쳤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모르실 리가 없죠. 당신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서준의 말에 최나경이 충격을 받은 표정을 지었다. 누가 그런 소리를. 사실이죠? 그래서 다른 아이를 데려왔던 거죠. 최나경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증거가 있어요? 목걸이가 증거예요. 그 나침반 뒷면에 글씨가 새겨져 있을 거예요. 돌아올 집은 언제나 있다고. 최나경의 몸이 떨렸다. 정확히 맞는 말이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예요? 한서준입니다. 20년 전 아들을 잃은 아버지예요. 서준은 지갑에서 아들의 사진을 꺼냈다. 6살 때 찍은 마지막 사진. 최나경이 사진을 보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닮았죠? 우진이와. 저는. 최나경의 목소리가 떨렸다. 처음부터 끝까지 말해주세요. 제발. 서준의 간절한 목소리에 최나경이 고개를 들었다. 저는 정말 아이를 원했어요. 간절히. 최나경이 입을 열기 시작했다. 결혼한 지 5년이 지나도 아이가 없으니까 시댁에서 난리가 났어요. 온갖 병원을 다녔지만 소용없었어요. 눈물이 계속 흘렀다. 그때 시아버님이 방법이 있다고 하셨어요. 조용히 아이를 얻을 수 있다고. 어떤 방법이요? 자세한 건 저도 몰라요. 그냥 아이를 데려다 주겠다고 하셨어요. 최나경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처음에는 입양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하지만 아이가 온 다음 날 뉴스를 봤어요. 어떤 아이가 실종됐다는. 서준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그때 알았어요. 우진이가 그 아이라는 걸. 그럼에도 키운 거예요? 돌려보내려고 했어요. 정말로. 하지만 시댁에서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이미 늦었다고. 최나경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그리고 우진이를 보니 너무 예뻤어요. 제가 낳지 못한 아이를 얻은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20년간 키운 거군요. 서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최나경이 고개를 숙였다. 우진이는 알고 있나요? 모르는 것 같아요. 저희가 친부모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서준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분노와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다. 적어도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이 확실해졌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최나경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연히 되찾을 거예요. 제 아들이니까. 제발 조용히 해주세요. 우진이한테는 충격이 너무 클 거예요. 그건 제가 생각할 일이에요. 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깐만요. 최나경이 서준의 팔을 붙잡았다.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뭐요? 우진이를 데려온 일에 관여한 사람이 있어요. 서준이 다시 앉았다. 누구요? 당신이 자주 가는 카페의 그 여자. 은정화라는 사람. 서준의 눈이 커졌다. 은정화가 그 사람이 뭐 어떤데요? 당시 병원에서 일했어요. 산부인과 간호사였죠. 서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은정화가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뜻인가? 확실해요? 네. 시아버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진행했어요. 서준은 충격에 빠졌다. 매일 만나던 은정화가 이 모든 일의 열쇠를 쥐고 있었다니. 다음 날 아침, 서준은 평소보다 일찍 카페를 열었다. 은정화를 기다렸다. 어제 최나경에게 들은 이야기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8시 정각. 은정화가 들어왔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서준에게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보였다. 사장님, 오늘 일찍 오셨네요. 네, 할 얘기가 있어서요. 서준이 아메리카노를 내리며 말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무슨 얘기요? 은정아는 평상시와 같은 목소리였다. 하지만 서준은 그녀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다. 20년 전 일 말이에요. 그 말에 은정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갑자기 왜요? 제 아들 이야기예요. 서준은 커피잔을 은정아 앞에 놓으며 말했다. 은정아는 한참 동안 커피를 바라보고만 있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은정아 씨, 당신이 산부인과 간호사였다는 걸 알아요. 누가 그런 소리를. 최나경에게 들었어요. 모든 걸 자백했거든요. 은정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커피잔을 든 손이 떨렸다. 저는 모르는 얘기예요. 정말 모르시나요? 민우진 이야기도? 그 이름을 듣자 은정아가 완전히 무너졌다. 커피잔을 놓고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작은 목소리였다. 처음부터 끝까지 말해주세요. 서준이 의자를 당겨와 은정아 앞에 앉았다. 저는 그냥 일을 한 것뿐이에요. 은정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당시 병원장이 부탁했어요. 조용한 일이라고 했어요. 어떤 일이요? 아기를 바꾸는 일이었어요. 서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바꾼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날 밤 응급실에 아이 하나가 실려왔어요. 실종된 아이였죠. 은정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상태가 어땠어요? 의식을 잃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다만 머리를 다쳐서 기억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서준은 주먹을 꽉 쥐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래서 그 아이를 최나경에게 준 거군요. 병원장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저는 간호사였으니까요. 다른 아이는 어떻게 된 거예요? 최나경이 낳은 아이요. 그 아이는 은정아가 말을 잇지 못했다.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태어나자마자. 서준이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끔찍한 진실이었다. 그래서 바꿔치기를 한 거군요. 최나경은 자신의 아이가 죽었다는 걸 몰라요.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출산했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일을 알고 있었어요? 병원장, 저 그리고 최나경의 시아버지. 셋뿐이에요. 은정아가 고개를 들어 서준을 바라봤다.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거절할 수 없었어요. 왜요? 병원장이 제 약점을 쥐고 있었거든요. 서준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었다. 우진이는 그때 머리 외상으로 기억을 잃었나요? 네. 6살 이전의 기억은 거의 사라졌어요. 그래서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는구나. 서준은 쓰라린 마음으로 생각했다. 왜 제 카페에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우연히 지나가다 들른 건데 사장님을 보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무슨 뜻이에요? 자식 잃은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어요. 죄책감 때문에 차마 떠날 수가 없었어요. 은정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래서 몇 년간 지켜본 거예요? 네. 언젠가는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용기가 없었어요. 서준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분노와 동시에 이해도 됐다. 은정아도 피해자였을 수 있으니까. 우진이는 지금 어떤가요? 행복해 보여요. 최나경을 진짜 어머니로 알고 있고요. 그럼 제가 나타나면 혼란스러워할 테죠. 그럴 거예요. 20년간 믿어온 것들이 거짓이었다니까요. 서준은 창밖을 바라봤다. 오가는 사람들이 모두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자신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은정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들을 만나야죠. 진실을 말해줘야 해요. 최나경이 반대할 거예요. 그건 상관없어요. 우진이가 제 아들이라는 건 변하지 않으니까. 서준의 목소리에 결의가 담겨 있었다. 도와주실 거죠? 네. 우진이를 만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얘기예요. 은정아는 한참 망설였다. 최나경이 알면 저도 위험해져요. 하지만 이건 옳은 일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는 거잖아요. 알겠어요. 도와드릴게요. 은정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서준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드디어 아들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재벌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은정화의 경고에도 서준은 흔들리지 않았다. 20년을 기다린 일이었다. 이제 포기할 수 없었다. 일주일 후, 은정화의 도움으로 서준은 민우진을 만날 기회를 얻었다. 민우진이 자주 가는 북카페에서 우연한 만남을 연출하기로 했다. 오후 3시, 서준은 그 북카페에서 기다렸다. 손에 든 커피잔이 식어가고 있었다. 긴장해서 제대로 마실 수도 없었다. 문이 열리며 민우진이 들어왔다. 캐주얼한 옷차림이었지만 여전히 품격 있어 보였다. 서준의 심장이 빨라졌다. 민우진은 책을 몇 권 고르더니 서준이 앉은 테이블 근처에 자리를 잡았다. 계획대로였다. 서준은 심호흡을 하고 민우진에게 다가갔다. 실례합니다. 혹시 결혼식에서 뵌 분 아닌가요? 민우진이 고개를 들어 서준을 바라봤다. 잠시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다. 아, 맞네요. 그때 축하해 주셨던 분. 네, 맞습니다. 한서준이라고 합니다. 서준이 손을 내밀었다. 민우진이 악수에 응했다. 민우진입니다. 기억해 주시는군요. 함께 앉아도 될까요? 혼자 있기가 좀 그렇네요. 물론이죠. 민우진이 의자를 권했다. 서준은 그 앞에 앉으며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20년 만에 아들과 마주 앉은 것이었다. 카페를 운영하신다고 들었는데요. 민우진이 먼저 말을 걸었다. 네, 작은 카페요. 별거 아니에요. 좋은 일이시네요. 저도 가끔 카페 가는 걸 좋아해서. 민우진의 말투와 표정에서 아들의 흔적을 찾으려 했다. 확실히 닮은 부분들이 있었다. 목걸이가 특이하네요. 서준이 민우진의 목을 보며 말했다. 민우진이 나침반 목걸이를 만지작거렸다. 어릴 때부터 차고 다니는 거예요. 가족이 준 선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가족이라고 하더라고요. 서준이 의아하게 물었다. 어릴 때 사고를 당해서 기억이 별로 없어요. 6살 이전은 거의 기억 못해요. 민우진이 쓸쓸하게 미소 지었다. 서준의 가슴이 아팠다. 아들이 자신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힘드셨겠어요. 처음에는 그랬죠. 하지만 지금 가족들이 잘해줘서 괜찮아요. 혹시 가끔 이상한 꿈 같은 거 꾸지 않나요? 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우진의 표정이 변했다. 뭔가 찔린 듯한 모습이었다.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냥 사고 후유증이 있을까 해서요. 가끔 낯선 남자가 나오는 꿈을 꿔요. 저를 찾는 꿈. 민우진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서준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어떤 남자인가요? 잘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슬픈 표정을 하고 있어요. 마치 저를 잃어버린 것처럼. 서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진실을 말해야 할 때였다. 우진 씨,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요? 그 꿈에 나오는 남자가 저일 수도 있어요. 민우진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소리세요? 서준은 지갑에서 아들의 사진을 꺼냈다. 이 아이가 누구 같아요? 민우진이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당신이에요. 6살 때. 말도 안 돼요. 제가 어떻게 이 사진에 있어요? 민우진의 손이 떨렸다. 제 아들이거든요. 20년 전에 사라진. 아버지라고요? 민우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준을 바라봤다. 네. 당신은 제 아들 한지우예요. 그 이름을 듣자 민우진의 눈에서 뭔가 번쩍이는 것이 보였다. 한지우. 그 이름이 왜 이렇게 익숙하죠? 기억나는 거예요? 서준이 희망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민우진은 머리를 감싸 쥐고 고민했다. 뭔가 떠오르려는 듯했다. 저는 민우진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아니에요. 당신은 제 아들이에요. 증거도 있어요. 서준이 나침반 목걸이를 가리켰다. 그 목걸이 뒷면을 보세요. 민우진이 목걸이를 뒤집어 봤다. 거기에 새겨진 글씨를 읽었다. 돌아올 집은 언제나 있다. 제가 직접 새긴 글씨예요. 당신 6번째 생일 선물로 준 거예요. 민우진이 충격에 빠진 표정을 지었다. 그럼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건 모두 거짓이라는 얘기예요? 최나경은 당신을 낳지 못했어요. 불임이었거든요. 어머니가 불임이라고요?
민우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병원에서 아기를 바꿔치기 한 거예요. 진짜 어머니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죽었어요. 말도 안 돼요. 믿을 수 없어요. 민우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우진아, 아니 지우야. 서준도 일어나 민우진의 팔을 잡았다. 놓으세요. 저는 민우진이에요. 민우진이 팔을 뿌리치며 북카페를 나가려 했다. 그때 최나경이 나타났다. 민우진을 찾아온 것 같았다. 우진아, 여기 있었구나. 최나경이 서준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다. 어머니, 이 사람이 이상한 소리를 해요. 민우진이 최나경에게 매달렸다. 무슨 소리를 했는데? 제가 이 사람 아들이라고, 어머니는 저를 낳지 않았다고. 최나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우진아, 그 사람 말 듣지 마. 정말 거짓말인가요? 저는 정말 어머니 아들이 맞죠? 민우진이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다. 최나경은 대답하지 못했다.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진실이 밝혀지면서 재벌가는 큰 파문에 휩싸였다. 언론들이 앞다투어 보도했고 주가는 곤두박질 쳤다. 검찰 수사까지 시작됐다. 민우진은 충격을 받고 며칠간 집에 틀어박혔다. 20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 서준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아들을 되찾았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상처가 생겼다. 특히 최나경의 절망적인 모습이 자꾸 떠올랐다. 어느 날 저녁, 카페 문을 정리하고 있던 서준 앞에 민우진이 나타났다. 한 달 만에 보는 얼굴이었다. 많이 야위어 보였다. 들어와요. 서준이 문을 열어줬다. 민우진이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앉으세요. 커피 드릴까요? 괜찮아요. 민우진은 카운터 앞에 서 있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한 달간 어떻게 지냈어요? 서준이 먼저 말을 걸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서. 민우진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배어 있었다. 힘들었겠어요. 지금도 힘들어요.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서준은 민우진에게 다가갔다. 기억이 조금이라도 돌아왔나요? 조각조각 떠오르는 게 있어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어떤 기억들이요? 누군가 저에게 책을 읽어주던 기억, 공원에서 함께 놀던 기억, 민우진이 말하면서 서준을 바라봤다. 그 사람이 당신인 것 같아요. 서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드디어 아들이 자신을 기억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맞아요. 매일 밤 책을 읽어줬어요. 당신이 제일 좋아한 건 모험 이야기였어요. 피터팬 이야기도 있었나요? 네. 그것도 자주 읽어줬어요. 민우진이 작은 미소를 지었다. 처음 보는 편안한 표정이었다. 이상해요. 왜 이제야 기억나는 걸까요? 트라우마 때문이에요. 사고 충격으로 기억을 막아뒀던 거죠. 서준이 설명했다. 그럼 진짜 제 아버지가 맞는 거군요. 네. 당신은 제 아들 한지우예요. 민우진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인 것 같았다. 어머니, 최나경은 어떻게 될까요?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요. 하지만 직접적인 가해자는 아니었으니까. 저는 그 사람을 원망할 수가 없어요. 20년간 정말 잘해줬거든요. 민우진의 목소리에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당연해요. 키워준 은혜는 있으니까. 서준도 이해했다. 최나경도 나름대로 아들을 사랑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우진이 서준에게 물었다. 천천히 해요.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저는 지금 두 아버지가 있는 셈이네요. 최나경 남편 말이에요? 그분도 저를 정말 아들처럼 여겨줬어요. 서준은 복잡한 마음이었다. 하지만 아들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민우진이 나침반 목걸이를 만지작거렸다. 이 목걸이 이야기를 더 들려주세요. 6번째 생일 선물이었어요. 당신이 길을 잃을까봐 걱정되어서 준 거예요. 글귀도 직접 새기신 거죠? 네. 돌아올 집은 언제나 있다고. 아무리 멀리 가도 집은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민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정말 오래 걸렸네요. 집을 찾는데. 하지만 결국 찾았잖아요. 서준이 민우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요. 아버지와 아들로. 민우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요. 너무 빨리 변하려고 하지 말고. 알겠어요. 서준은 서랍에서 낡은 커피 머신을 꺼냈다. 이걸로 커피 내리는 법을 가르쳐 줄게요. 당신이 어렸을 때 도와주겠다고 했던 일이에요. 정말요? 네. 매일 아침 제가 커피 내릴 때 옆에서 보고 있었어요. 민우진이 웃었다. 순수한 아이 같은 웃음이었다. 그럼 배워볼까요? 두 사람은 함께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다. 서준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자 민우진이 열심히 따라했다. 아빠, 민우진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서준의 심장이 뛰었다. 20년 만에 듣는 그 단어. 네. 이 나침반 이제 정말로 집을 찾은 건가요? 서준은 민우진을 안았다. 오래도록 기다려온 순간이었다. 네. 이제 진짜로 집에 온 거예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카페 안은 따뜻한 조명으로 가득했다. 부자는 나침반을 함께 바라봤다. 길고 긴 여행이 끝났다. 나침반이 가리키는 곳은 결국 집이었다. 서로를 찾아 헤매던 부자가 드디어 만났다.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함께할 가족이 있었다. 서준은 민우진에게 나침반을 건넸다. 이제 당신 거예요. 정말요? 네. 이제 당신이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세요. 나침반이 도와줄 거예요. 민우진이 나침반을 목에 걸며 미소 지었다. 20년 전 그 6살 아이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감사해요, 아빠. 저야말로 고마워요. 돌아와줘서. 카페 밖에서는 사람들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모두들 자신만의 나침반을 따라서. 서준과 민우진도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